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자, 웹툰스쿨 소개도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웹툰스쿨의 진행자이자 웹툰 작가 이종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랜만이네요. 이게 오랜만입니다. 진짜 되게. 반가워요, 쌤. 왜 안 불렀어요? 아니, 난 너무 바쁠 줄 알았지. 재미의 이유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잘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한번 놀러 오세요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아니, 나는 너무 약간 바쁠까봐. 바쁘실까봐. 나는 이제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제 변절자는 안 부르나. 웬 변절자? 왜 변절자예요? 여러분 캐릭터를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착한 사람 둘을 모아놓으면 여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던졌어요. 놀러 가도 될까요? 이러고 던졌습니다. 맞아요. 네. 놀러 오신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기뻤고. 네네. 근데 그랬잖아요, 쌤. 근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양세준, 양혜석 작가님이시잖아요. 가차를 뽑았는데 캐릭터가 양세준, 양혜석이다. 그럼 이제 대박이거든요. 거의 대박이죠. 방송을 날먹할 수 있는 캐릭터 둘을 뽑으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었고.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부러우셨군요. 그렇죠. 넷이서 하다가 되게 좀 생각했어. 내가 부러웠나? 딱 했는데 양세준, 양혜석 유닛은 너무 탐나는 가차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좋겠다. 그쵸. 네. 전 되게 든든하고 작가님이랑 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얘기들이나 아니면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막 해보고는 있는데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작가님이 오신다고 하는 순간부터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긴장이 될까? 뭐죠?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같이 녹음도 많이 하고. 이 투샷은 사실은 몇 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작가님은 항상 뭔가 자신의 기준을 세워두는데 그게 남들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자꾸 눈치를 봐. 애니어그램 6번들. 자꾸 이렇게 눈치를 귀신같이 보고 아시죠? 저 사람의 기준에 내가 잘 맞추고 있나?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했던 게 그나마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오늘 진행자가 아닌 채로 왔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 진행병이라고 뭐만 하면 진행한다. 진짜? 오해입니다. 저는 진행을 안 하면 이 중에 그 누구도 진행을 안 하면 아사리판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선 진행을 하지만 채널 주인 재미의 이유 홍난지 박사님 거 아닙니까? 저 오늘 게스트잖아요. 막 할 거예요. 아니 너무 신나다 진짜.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칭찬이에요, 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항상 그 세워둔 그 기준에 늘 남들한테 강요는 안 하지만 본인은 항상 닿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다는 걸 저는 몇 년을 같이 지내오면서 알았잖아요. 반대 기분은 어떻겠어요? 속이 터집니다. 나는 어떻겠어요? 나는 보니까 이 양세준 작가님, 양혜석 작가님 다 재밌고 너무 좋은 분들이죠. 재미의 이유라는 타이틀에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모범적인 세 분이 모이니까 방송을 방송으로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방송을 한다. 이게 뭐예요? 막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가 오늘 편하게 하려고 왔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즐거운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이제 세 마리와 함께 산책하는 기분은 안 와 얘네가. 세 마리라니. 저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세 마리라니. 얼마나 지금 무시하세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칭찬을 했는데. 욕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재미의 이유 너무 채널이 재밌고 유익하게 흘러가고 있고 주변에서 왜 구독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웹툰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스쿨 왜 구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밌는 채널이 어딨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저도 침투 봐요. 그런 저도 작업할 때 침투 봅니다. 네. 이종범 작가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유익한 말씀도 되게 잘해주셔갖고 저는 항상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죠. 칭찬으로 시작하는구나. 네, 칭찬을 마무리 짓고 싶어요. 빨리. 네. 내 칭찬을 누가 하겠어요? 좀 더 봐요. 네네네. 나 그만 받고 싶어 진짜. 부끄러워. 아니 그러니까 네네. 늘 그것을 모르고 좀 지냈던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라는 것들은 왜 가까이서 계속 지내는 사람들은 좀 자주 잊어요. 맞아요. 근데 6년을 같이 했으니까 맞아요. 까먹죠. 네, 근데 이제 한 반년 정도는 이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작가님께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들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송의 어떤 기조를 잡으면 주제를 잡으면 흔들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 깨닫는다니까요. 네. 근데 안 힘들었어요 실제로. 농담은 그만하고 진짜로 말하면 힘들었다기보다는 힘들었다면서. 그러니까 약간 좀 걸치적거린다 정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건 아니고 왜냐면 같이 하려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었다. 이 굉장한 멤버들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세금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번거로움 그 정도였고 되게 즐거웠고 개인적으로는 재미의 이유라는 이름의 채널인데 네. 그 너무 유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유익하죠. 네, 네. 그 온갖 분야의 전문가 한 분과 마구 스토리 쓰는 한 분이 왔는데 재미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다 하나같이 어떤 느낌이냐면 매 끼니가 이제 영양사가 만들어준 어떤 식사. 영양가가 너무 많아서 그 영양사가 만들어주는 식사가 대표적인 게 학식이 있고요. 그죠? 급식이 있고요. 집밥이 있죠. 네. 그럼 사람들은 뭘 꿈꿀까요? 군것질을 꿈꿉니다. 편의점 가고 싶겠죠. 몸 망치는 거 있잖아요. 정크푸드. 몸에는 정말 안 좋지만 맛있다. 새치어의 맛있다. 이런 거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제가 와서 막말하고 막. 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저 웹툰 스쿨은 재미로 듣고 재미의 이유는 유익해서 들어요. 반대 아닙니까? 네. 스쿨인데 재밌어서 온다고? 네. 그 소리를 듣고 제 채널이 유익하군요라고 반대로 물어본 적 있어요. 유익하죠. 그랬구나. 제 채널은 유익하지 않군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의 이유인데 재미를 못 드리고 있었구나라고 반성을 살짝 했지만 아무튼 들어주시고 있다는 그 피드백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종문 작가님을 이렇게 모셔온 그 전문가로서의 명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를 던졌는데 그때 덥석 우신 것이 제가 던졌어요. 그런가? 제가 던진 겁니다. 하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너무 올바른 길만 가시길래 야 이런 거 봤나 하고 폭투를 던졌는데 받으시더라고요. 명언 전문가. 명언 전문가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정말 말 그대로 폭투를 던진 건데 이 사람이 스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네. 저게 뭐가 좋아요? 만화가고 뭐 다 한데 명언 전문가라니.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명언 전문가 맞나 내가? 맞죠. 명언 전문가인지 모르겠고 약간 집착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집착이? 멋진 말, 명언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예전에 강호동 씨가 많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노트에 쓰시고 다니냐고 적어 다니냐 막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명언을 되게 명언 취급받는 말, 종이 한 끗 차로 노잼이 될 수 있는 말. 하지만 잘 들어가면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요게 이 명언이거든요. 자칫하면 노잼. 노잼. 저는 그래서 약간 타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반치기 하는 것 같아요. 반반. 반은 멋있다 생각하고 아니요 반은 제대로 꽂혀서 맥락상 이 말은 지금 울림을 줬다.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약간 울림을 줬다. 반은 저 또 명언 저 집착 저거 중독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왠지 같아라고요? 그럴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저희가 보기엔 반타적이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홈런 타자 홈런 타율보다 높죠. 그럼요. 그리고 그 명언을 잘 생각을 해보시려는 그 노력이 작품에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그게 반대더라고요. 그래요? 명언에 집착해서 작품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원고하시는 분들은 원고의 가장 핵심적인 킬링씬에 어떤 대사를 넣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늘 하죠. 그 대사 하나로 그 화가 살기도 하고 약간 김새기도 하잖아요. 정말 김셀 수도 있군요. 빌드업을 잘 해놨어도 대사 하나 마지막에 좋게 딱 던져서 꽂히면 그 좋은 빌드업이 폭발하는 반면 그 대사 하나를 잘 못 고르거나 약간 그냥 한 대사를 넣으면 조금 아쉬운 평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킬링씬은 대사가 절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물이라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자꾸 일상 속에서 그렇게 킬링씬 대사 같은 식으로 말하는 버릇이 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끔은 도망쳐도 돼 뭐 이런 거? 그거는 대사로서 빵점이죠. 왜 빵점이에요? 좋지. 그거는 괜찮아. 도망가도 괜찮아. 위즈덤 하우스의 담당자들이 고르신 거고 제가 섰다면 네. 그 전까지 빌드업을 많이 해놓고 괜찮아로 끝냈을 거예요. 괜찮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명언의 핵심은 압축이거든요. 압축. 명언은 길어지는 순간 명언이 아닙니다.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출판사의 담당자들이 지으셨으니까 전문가겠지. 그리고 제가 믿었고요. 그냥 갔던 거고.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그쪽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안 팔리면 제 탓이고 잘 되면 뭐 상대방 탓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명언들을 굉장히 많이 내셨기 때문에 작가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 학생들도 되게 많고 지망생들도 많고 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작가님들도 많은 것 같고 급기야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명언을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했더니 명언으로 된 책을 냈습니다. 웹툰을 그리면서 배운 101가지. 동력에서 나왔는데 네. 작법서라고 생각하고 보면 너무 날로 먹는 책이에요. 밀도가 너무 낮습니다. 딱 열면 왼쪽에 그림 하나 딱 있고 네네네. 오른쪽에는 한 줄 내지는 많아봤자 한 대여섯 줄밖에 없어서 야 책을 참 쉽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호흡을 끊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죠. 그게 약간 명언이나 그런 압축된 말로 되어 있는 책인데 책 광고로 나왔네요. 책 광고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네. 네. 아 근데 저도 책을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막 읽지만 저한테 꽂히는 그 문장은 길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네, 물론 그 앞에 씨를 잘 뿌려놨기 때문에 그걸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제가 밑줄을 긋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종범 작가님의 뭐 팟캐스트나 혹은 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맥락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그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 멋진데? 혹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것들을 혼자서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약간 도발할 때도 있죠. 그쵸. 일부러 반대로 말하거나. 그래서 오늘 명언 전문가란 말은 절반의 농담 같은 타이틀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닥터 프로스트에 되게 고민해서 썼던 몇 가지 문장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림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연습하는 분들, 너무 지금 나 그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맨날 크로키하고 이런 분들은 그 사물을 보면 그 형태 같은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봐도 지금 현재 이 포스처, 자세가 어떻게 돼 있구나 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평소에 보게 되는데 만화를 그리는 분들 중에서 킬링 대사, 그 한 줄의 대사, 펀치라인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요. 그거 아세요? 작가님들 중에서. 네, 웹툰 작가님들 만나보면 그림의 이 어떤 삶을 거신 분들도 많고 그쵸. 캐릭터 뭐 스토리 공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한 줄의 대사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끔 만나보면 그분들은 똑같아요. 저랑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멋지게 말하고 싶어하고. 네, 똑같은 문장인데 순서를 바꿔볼까? 네네네네. 아니면 일단 던지고 관심을 끈 다음 말해볼까? 일부러 문장을 쪼개서 두 개로 던져볼까? 진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작가님 그런 노하우가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언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굉장한 달변가세요. 만화보다 잘하죠. 네,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지 몰랐나? 아니에요. 저는 만화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렇죠도 못하고 아니어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 작가님, 죄송합니다. 작가님의 그 높은 기준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닥터 프로스트를 완결을 지으셨을 때 정말 감동 받았잖아요. 그죠. 머나먼 과거에 그런 만화가 있었죠. 너무 재밌다. 아니 홍란지 박사님은 타격감이 있어요. 놀리는 타격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반응하지 말아야지. 아니죠. 같이 때려야죠. 때려야죠. 뭐라고? 너무 재밌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해요? 이게 재미의 이유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뭐야? 진행자 괴롭히는 게스트 가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셔야겠네 자주. 아무튼간에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구나를 처음 알았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여러 번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말을 잘해요? 제가 맨날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쉬는 때 내가 마치 인터뷰를 당하듯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 난 그때 무슨 대답을 할지를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편이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 한 문장의 임팩트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요 재미의 이유 채널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치고 네네. 넘어가고 문장으로 넘어가자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물어봐요. 말을 잘해야 될 필요가 일단 있냐. 근데 없나? 본인이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말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어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말을 잘하진 않아요. 근데 말하기를 좋아해야 말을 잘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말을 좋아하면 말을 잘하게 되기까지
그닥 재미없는 말을 많이 하는 기간이 꼭 생기거든요. 못 그리는 그림을 많이 그려야 잘 그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네요. 별로 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말하지 않고 재미있게 말하지 않고 상대가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못 만드는 시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외로워져요. 아, 그렇기 때 외로우셨던 기간 있으세요? 그래서 제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시기를 와. 어렸을 때 쳐야 돼요. 아, 어렸을 때 외롭잖아요. 저는 어차피 내년에 전학가니까. 저는 그랬고 늘 전학가 다녔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애들이 재미없는 것 같네? 나 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는데 자꾸 애들이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 그럼 내 말이 재미없나 보다. 더 딴 게 재밌나 보다. 그럼 이제 연구하죠. 어떻게 해야 얘네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저의 스토리에 대한 고민의 씨앗이 됐어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지라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어느 지점에 이탈하는지를 가만히 보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번 학교에서 실패하고 다음 학교에 가서 좀 더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하기는 사실은 되게 그래서 저는 뭐 잘하고 싶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게 들어주는 착한 친구를 만들어서 일단 말을 많이 해라. 근데 상대가 외로우면 더 좋아요. 왜요? 잘 웃어줘서? 다 들어주거든요. 아, 외로우니까? 뭐라도 들리면 좋으니까.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계속 그렇네. 얘기를 들어주고 말하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말하기는 그렇다 치고 문장 같은 경우는 네. 제 최초의 기억은 스타워즈였어요. 스타워즈를 보면 요다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요다라는 캐릭터는요 재밌는 게 네. 문장으로 대사만 써도 이게 요다의 대사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요다는 모든 문장을 도치로 말하거든요. 항상 뒤에 나오는 마지막 목적어나 보어를 앞에 일단 단어로 얘기하고 주어 동사를 얘기해요. 언제나. 그래서 요다가 말하는 건 언제나 뭐 너는 강하다 예를 들어 you are strong라고 하면 strong you are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스타워즈 시리즈에 항상 요다는 모든 대사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대사를 써도 이 부분은 요다 대사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고 나서 왜 저렇게 말할까 궁금했어요. 나중에 배워보니까 그게 뭐 강조를 위한 도치다 얘기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요다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대사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제 최초의 기억이었어요. 말하는 방법 이 대사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게요. 그걸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처음 스타워즈를 보면서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좋아했던 만화들에서 전유를 하는 순간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그 말풍선을 탐닉했던 기억이 나요. 계속해서 읽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 대사가 왜 맛있지? 뭐지? 뭐 그냥 대사인데 왜 이 대사가 멋있지? 그치. 이런 걸 항상 네. 웹툰으로 넘어와서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제가 생각하는 명대사들은 하나같이 공통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순서를 바꿔본 적도 있고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 속에 일부러 숨겨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 있죠. 그쵸. 똑같은 대사인데 다시 한번 반복될 때 그때 꽂히는 게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 줄 알았는데. 개그는 반복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동도 반복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전혀 별거 아닌 말로 앞쪽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걸 그치.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더 얘기하면 아주 묵직한 보디블로우가 한 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말맛이라는 거, 글맛이라는 거는 만화를 보시는 분들, 웹툰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림은 흘러가면서 보고 그쵸. 대사는 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못 전달되면 언제나 거기서 이 스크롤이 멈추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길이를 고민하게 되고 길이를 고민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장을 더 짧게 만들까를 고민하게 되고 맞아요. 짧게 만들다 보면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어디까지 짧게 만들면서도 의미는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짧아졌더니 오히려 더 의미가 강해졌네? 이런 거 사이에서 엄청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그게 궁금한 거죠. 방황을 하셨는데 어떻게 길을 찾으셨을까? 왜냐하면 네네. 대사를 보다 보면 문어체도 아닌 것이 구어체도 아닌 것이 그 적정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웹툰은 특히나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방의 펀치라인도 좋지만 그 펀치라인 때문에 뭔가 너무 멋진 말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네, 거기서 오히려 이거 뭐야? 갑자기 이렇게 진지한 말을 해 그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약간 빌드업 할 필요가 있죠. 갑자기 그러면 약간 가뿐이거든요. 깜짝 놀라요. 왜 이래? 개그로 가다를 수 있고 한창 몰입했는데 갑자기 나 준비가 덜 됐는데 괜찮아. 명언을 해. 뭐야?
안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이유 같은 분들의 가사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일상적인 그 가사를 일부러 고르는 곡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가끔 비일상적인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어체 구어체나 자연스럽지 않음은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만화적 허용, 대사적 허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준비가 됐는지를 보는 게 좀 있죠. 충분히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고등학생 사이에서의 이 구어체 대사 사이에서 충분히 독자가 제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갑자기 문어체의 문장이 나와도 용인해 주는구나라는 걸 많이 확인했었고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이미 빌드업 다 됐어. 이제 킬링 대사 한번 날리면 독자는 전부 쓰러진다. 확실해. 끝났어. 근데 거기서 일부러 힘을 한 번 더 빼서 되게 작고 별거 아니고 일상적인 말로 킬링 대사를 날리는 게 한 번 더 고급 기술이 되기도 해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네. 뭔가 여기서는 정말 멋진 대사, 나는 농구에 내 몸을 헌신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좋아해요. 농구. 그러면 끝나는 거죠. 미쳤지. 심지어 그 좋아합니다는 몇십 권 전에 나왔던 첫 대사잖아. 그때 이제 다 쓰러지는 거죠. 미쳤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저렇게 써보면서 실패한 대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내가 보기에 이거 별론데 너무 멋부렸다. 너무 멋부렸다 싶은 대사를 신인 작가 시절에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요. 신인 작가 시절에는 많이 써서 버렸다면 그러면 프로 작가가 돼서 완결을 지었다. 네네. 지금은 조금 그 타율이 높나요? 성공 타율? 많이 높아졌죠. 그때 제가 배운 걸 좀 어디 쓰고 있냐면 마이크로 카피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카피. 그게 뭐냐면 UX 라이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무슨 사이트를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할 때 별거 아닌 공지사항을 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쵸. 작은 것들을 많이 공지를 해야 돼요. 그때 세계관을 담고 있으면서도 되게 울림 있는 혹은 여운이 있는 짧은 문장들을 써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 카피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 쓸 때 내가 확인을 했어요. 만화 그리면서 대사를 고민했던 게 여기 이렇게 쓰이는구나. 꽤 쏠쏠합니다. 쏠쏠하죠. 네. 어디에서든 내가 노력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은 이제 어디에서든 드러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어떤 일 같은 부분에서도 내가 작가로 활동했던 그리고 대사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고민들이 지금도 나는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잘 쓴 대사나 좋은 대사, 킬링 대사라는 건 어떤 것이다라는 너무 정확한 정형화된 정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인공이 원래부터 문어체를 말을 하던 사람이었고 프로스트 교수는 원래부터 하계체, 하오체를 썼고 그게 본인의 캐릭터로 쌓였기 때문에 중요한 대사가 문어체로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멋진 대사는 다 문어체인가? 뭐 꿇어라. 이것도 문어체 같고 다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뭐 곽인근 작가님의 작품이라거나 억수 씨의 작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일상적인 말이 명언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대사 자체를 잘 쓴 게 아니라 그 대사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서 반드시 문장력이 좋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대사를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봐야 된다. 이게 거의 상식이죠. 그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리 있습니다. 문장을 즐기면서 많이 본 경험이 없는데 좋은 문장을 쓰는 게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 좋은 문장, 엄선된 문장을 많이 봐라라고 말하면 오직 그것 때문에 보기 싫은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걸 좋아했던 분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짧은 호흡, 짧은 대사 좋아하고 문장력보단 다른 걸 또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늘 즐겼던 곳에서 명대사의 어떤 시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웹소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엄청 많이 봐요. 웹소설의 어떤 매니아로서 과거 웹소설 초창기에 웹소설을 되게 무시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들을 기억해요. 예를 들면
기성문단이라고 하는 이런 건 소설이 아니지. 아, 그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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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뭐. 소설 자체를. 그러잖아요. 네네. 장르 소설도 폄훼하는데 그 중에 특히 웹소설은 더 폄훼하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웹소설을 좋아하는 많이 배우신 분들, 먹물들 그런 분들이 화가 나죠. 야 나도 똑똑한데 나 좋아하거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죠. 웹소설 많이 보다 보면 그 네. 안에서는 문장력 자체를 가지고 기성문단하고 싸우려고 들지 않고 짧은 문장, 빠른 호흡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막 대사를 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웹소설이 제일 강한 게 뭐냐면 뽕이에요. 뽕? 뽕. 이렇게 고양시켰다가 뻥 하고 터트리는 뭐 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웹소설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그 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와 진짜 뽕 찬다 이거. 설정만 봐도 뽕 찬다 이 캐릭터. 그 이 캐릭터 이번 화는 거의 뽕의 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전부 다 대사밖에 없죠. 왜냐면 웹소설이니까 그쵸. 대사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웹소설에 그 보면은 순문학 노벨문학상 받은 데서 나오는 그런 정제된 문장이라서 뽕이 차는 게 아니에요. 엄청 억눌렀던 애를 한 방에 해방시켜주는 문장일 때가 있고. 그럼 그 문장은 좀 어설퍼도 돼요. 그 굉장히 오래 참았던 사람이 복수하는 때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랐지만 힘숨찐이었는데 걔가 그 자기 무기를 딱 꺼내면서 작품이 끝날 때 뽕이 차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문장력에 반드시 그렇게 좌우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웹소설의 마지막 부분 단어 문장들 많이 보십시오. 어떤 형식인지 감이 금방 올 거예요. 좋은 대사의 어떤 기준들. 말씀해주신 걸 듣다가 저도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써야지, 좋은 문장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네네. 저도 글을 쓰다가 이 문장을 꼭 써야겠는 거예요. 아, 그 문장이 중요하구나. 네.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이 나는 되게 멋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 이 문장을 써야 되면 얘만 튀어져 나와서 결국엔 지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맥락하고 어울리나? 네네네. 아무리 멋지지 않은 문장이라도 내가 생각한 바를 요렇게 내가 쌓아온 글에서 잘 전달만 하면 되지. 멋진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죠. 네.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TV에서 나왔을 때 네. 잠깐 도망가도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빌드업을 한 15분을 해요. 그 15분 얘기했다가 도망쳐도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앞에서 도망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왜 나쁘게 얘기했는지 하지만 지금 당신이 도망가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쭉 얘기하고 나서 위로가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다 만들어졌을 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은 도망가도 되는 타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감동적이지. 근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제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 책이잖아요. 제 책 아니면 누굴까요? 남의 책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 주셔야죠. 사랑은 해요. 네. 사랑은 하는데 좀 많이 팔렸으면 크게 사랑했을 텐데. 아니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 이거 한 영상 몇 분씩 해요? 몰라요. 이거 보통 몇 한 분에 클립 자를 거예요. 보통 한 클립 몇 분짜리씩 가죠 보통? 저희는 재미있니? 원래 한 20분에서 끊으려고 막 2화 찍고 그랬다가 잘 됐네. 다들 말 떨어졌는데. 네. 다들 좀 부담 그러니까 2화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2부를 안 봐. 네.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세준 작가님께서 네. 크게 대노하시고 세준이가 대노했다고요? 야, 아니 왜 쉽지 않은데. 2부를 안 보냐. 그거는 홍란지가 저질렀다만큼 드문 일인데 그렇죠, 양세준이 그렇죠. 대노했다. 이거 쉽지 네, 않은데. 그래서 우린 요즘에는 그냥 하나로 쭉 이어가긴 하지만 그렇군요. 워낙 유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할 말 없을 때 이렇게 나온 거 할 말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팟캐스트의 아버지 이종문 작가님 모셨으니까 우리 2부로 가죠. 이거 뭐 준비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 봤거든요. 네. 다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와서 아니 근데 아무 말 하고 갑니다. 대부분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추가로 뭐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없으세요? 추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약간 김 빠질 것 같아요. 뭔데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재미의 이유니까 어차피 뭐.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재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나 대박이다. 여기 이거 진짜 나도 잘 쌓았다가 특급 이 서방수. 질문을 딱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특급 서방수. 언제 끝나요? 막 이 얘기할 때 이 질문이 나오니까 마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쟤 뭐야? 무서워. 제가 생각하는 재미요. 궁금하시면 다음 화를 봐주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게 할까요? 재미의 이유니까 물어보시는 건가요?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가독성 얘기도 했고 대사 얘기도 했고 근데 나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 가장
내 만화에서 신경 쓴 재미의 부분이다. 네, 네, 네. 재미의 이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죠. 재밌네요. 재미의 이유란 채널을 처음 봤을 때 예전에 권혁주 작가님이 요런 문장을 얘기하신 적도 있었고 네. 제가 청강대학에서 처음으로 했던 수업의 첫 시간에 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재미의 정체, 재미의 이유, 어. 재미의 작동 원리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굉장히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저의 생각은 멈춰있던 저의 마음이 분노하건 슬퍼하건 화가 나건 무서워지건 어떤 방향으로건 움직임을 가질 때 재미를 느껴요. 아. 근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종류의 서사, 이야기 콘텐츠가 내 이야기가 돼줘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확인했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괴담을 듣건 뭐 모험담을 듣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건 이 이야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이 나랑 비슷하고 내가 그 중에 일부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야지만 독자가 움직여주거든요. 주인공이 울 때 같이 울려면 걔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독자가 내가 주인공이 내가 독자가? 돼야죠. 네. 주인공이 독자가 주인공이 돼야죠. 돼야 돼요. 네네. 그거 아니면 음. 주인공이 우는데 왜 웁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울 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같이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 앞에 친구가 울고 있는데 내가 눈물이 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남남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난 연결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친구가 화를 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서워서 피해가죠. 남남입니다.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내 앞에 친구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걔 뭐 왜 그러니? 이러면서. 그거는 그 친구의 일부, 그 친구가 내 일부기 때문이거든요. 완전히 남이 아닌 거죠. 네네. 주인공 캐릭터 조연 뭐가 됐건 이 이야기의 내용 캐릭터들이 독자나 관객과 완전히 관계없는 남남이라면 어떤 식의 움직임도 독자의 마음에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먼저 재미라는 건 나와 연결된 무언가 혹은 나 자신 아니면 내가 동일시하는 무언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전 이걸 재미라고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 작가님의 작품에는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으시겠네요. 아 절박하게 하죠. 노력. 제발요 이러면서 독자에게 정말 제발요라는 마음으로 몰입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이거 이렇게 약간 감동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제발 한 번만 감동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합니다. 온 힘을 다하지만 그게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제발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 그게 그 들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 들키면 큰일 납니다. 들키면 그 순간 재미가 아니라 적선이 돼요. 얘딱 쿠키. 작가님 뭐 하나 먹어라. 이거는 감동이 아니에요. 적선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감동을 더 받게 하려는 대사를 칠 때 오히려 힘이 빠진 대사.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어로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해도 그건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들 때 오히려 힘을 빼시나요? 네, 그리고 그건 약간 경험치가 쌓여야 가능한 것 같아요. 절박한데 안 들키는 법, 절박한데 자연스러운 척하는 거, 이거야말로 짬바가 좀 있어요. 짬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대사를 쳐보고 수많은 마감을 해보고 독자와의 밀당을 막 몇 년 해보고 하다 보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저도 안 그랬거든요. 그 사춘기 때 짝사랑할 때랑 연애를 한 몇십 번 해본 뭐 20대 후반, 30대 몇십 번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쵸. 좋아하면 이걸 표현하고 싶고 제가 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로 맨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애를 많이 해보면 대충 얼추 알아요. 얘가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것 뿐일 거야. 뭐 이런 등등등 알거든요. 그럼 적당히 여유롭게 기다릴 줄도 알고 티를 안 낼 줄도 알고 애태울 줄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경험과 관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술적으로 노린다고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마음을 놓으시라. 지금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계속 안 되시면 나중에 된다. 놀랍게도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 많아요. 억지로 막 억지 희망을 들여가지고 누구든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주고요. 재능이니까 노력해도 뭐 쓸모 없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당연히 지금 못하는 거고 잘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되게 못했다. 그럼 제 걸 보여주죠. 봐라 이 똥 같은 대사를 봐라. 이게 이제 늘 본인을 희생하셔서. 그렇죠. 남을 깔 수는 없으니까. 내 과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낼 필요도 없고 욕 먹을 필요도 없고 내 과거인데 뭐. 그래서 제 옛날 대사 보여주면서 이 엉망진창인 대사를 보십시오. 절박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사춘기 소년의 고백 같은 이 대사를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나름 곧잘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약간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머릿속에 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웹툰 스쿨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을 것도 같고 끝내고 그리고 싶군요. 또 아니 진짜 네. 머릿속에선 굉장히 네네. 뭐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2부도 있고 네. 네 2부 2부에서 아니잖아요. 네 2부 아니라 완전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쵸. 2부라고 하기에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를 가지고 왔을 때 네네. 또 이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요? 네. 아닌데? 약간 이게 고삐를 잡을 수 없는 게스트 같은 느낌 아닙니까? 노노노노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오히려 제가 약간 넋놓고 있을 때 다음 대사 다음에 요렇게 얘기를 해야지가 착착착착 나오고 있어서 진행병이야. 나 오늘 진행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려고 진행병인가? 그랬는데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종범 작가님은 막 하시는 건 안 되고 큰일 났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거리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 재미의 이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유익합니다. 재미있는 웹툰 스쿨에서. 네. 아니 뭐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만도 어디예요? 네. 가쁜 질문. 몇 명까지 보십니까, 구독자? 나의 목표. 목표요? 재미의 이유 목표. 그 목표를 제가 꼭 잡아야 될까요? 네, 그럼요. 진짜요? 그럼요. 목표를 잡아야 거기까지 갑니다. 아니에요. 안 잡아봤어요. 지금 잡아보시죠. 지금 10번 버튼 갑니까? 10만 명. 노. 다음 생이라도. 다음 생에는 10만 명. 이번 생에 그럼. 이번 생에는 만 10,000명. 만 명. 오케이. 만 명이 진짜 최대치일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편집하시는 거 아니죠? 잘 여러분들 10,000명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재미의 이유.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웹툰 스쿨은 13,000 몇 명에서 멈춰 있습니다. 와. 너무 오래 멈춰 있어요. 부럽다. 뭔가 이대로 좋은가? 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서의 재미는 뭘까요? 웹툰 스쿨에서의 재미. 왜 13,000명에 머물렀는가? 아니 웹툰 스쿨 얘기 더 하면 좀 그렇지만 웹툰 스쿨이 멈춰 있는 이유는 볼 사람은 이미 다 보고 있는데 그 볼 사람이 너무 적어요, 한국에. 그쵸. 작가 지망생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독자들을 겨냥하나요? 아니죠. 자매 채널을 만들건 제가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하고 있는 걸 깨고 더 많이 해서 쓸데없는 짓. 만화 지망생이 아니어도 볼만한 거. 게임 운동을 방송. 한다든지. 운동이요? 게임 방송. 뭐 그런 거 해주세요. 먹방. 타바타. 태보. 그런 걸 해야죠.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재미의 이유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죄송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네요. 네, 진짜 죄송해요. 인사하시죠. 아니,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렇게 뭐 질러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캐릭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 내가 미안한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그때 먼저 뻔뻔하지만 얘 정이 있으니까 나와주겠지. 그리고 재미 이유 한번 오시죠. 여기 한번 던지셨으면 제가 왜요? 이랬겠어요? 그럴까봐. 무슨 소리야?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사람은 소시오패스로 알아요.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저희는 오늘 명언 전문가 특집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고요. 웹툰 스쿨의 이종범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